사람이 죽고 나면 기억도 멈추는 줄 알았다. 그런데 어머니가 남기고 간 낡은 카세트 테이프. 그 안엔 내가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고백이 담겨 있었다. 지연아, 미안하다. 사실 너는 그 한 문장으로 내 세상이 무너졌고 나는 녹음된 목소리를 따라 과거로 떠나는 여행을 시작하게 됐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엄마는 없는 거지?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나는 엄마가 평생을 살았던 시골집 마루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사진 속에서 활짝 웃고 있는 엄마와 엄마가 남긴 향기. 그걸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떠나야 했다. 마무리하고 서울 올라가자. 가을 오기 전엔 다 끝내야지. 서랍 하나를 열었을 뿐인데 묘하게 손이 떨렸다. 반듯하게 접힌 손수건 밑에 오래된 검정색 녹음기 하나가 숨어 있었다. 버튼은 희미하게 달아 있었고 건전지는 오래돼 부풀어 있었다. 이건 뭐지? 아무 생각 없이 건전지를 새로 끼우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위인 기계가 숨을 내뱉는 듯 울리고 그 안에서 분명히 엄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연아, 이걸 네가 듣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구나. 엄마? 나는 숨을 멈췄다. 지연아, 널 키우면서 단 하루도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었단다. 뒷말이 나오기 전 나는 급하게 정지 버튼을 눌렀다. 뭔가가 온몸을 쓸고 지나갔다. 익숙한 엄마의 목소리인데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엄마. 그 밤 나는 방 안에 불을 꺼놓고 무릎을 끌어안은 채 녹음기를 바라봤다. 마치 그것만이 엄마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으니까.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짐했다. 다 듣겠다고. 끝까지 그 목소리를 놓지 않겠다고. 그리고 재생 버튼을 다시 눌렀다. 지연아, 사실 너는 내 딸이 아니야. 뭐라고? 녹음기 너머로 흐릿하게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에 나는 얼어붙은 채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 순간 내 가슴에서 쿵 하고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심장이 아니라 믿음이었다. 엄마와 나 사이의 끈이 통째로 끊어져 버린 기분. 널 처음 아는 날을 난 아직도 기억해. 어느 비 오는 여름밤이었지. 그때 너는 고작 3살이었고 낯선 여자가 널 내 앞에 놓고 갔단다. 3살. 그 말에 머리가 핑 돌았다.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입양됐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 여자는 널 두고 갔어.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단다. 나는 그날부터 널 키웠어.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엄마는 침착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나는 귀를 의심했다. 진짜야? 이게 진짜라고? 지연아, 내가 그걸 끝내 말하지 못한 건 내가 널 버린 그 여자가 되기 싫어서였단다. 아니야, 엄마, 넌 날 버린 적 없어.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다. 그 말을 들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은 따뜻했다. 하지만 이제 너는 알아야 해. 네가 누구였고 왜 그 여자가 너를 내게 맡겼는지. 이 녹음기 안에는 그날의 진실이 담긴 2번째 테이프가 있어. 지금 당장은 듣지 말고 준비가 되면 열어보렴. 2번째 테이프? 나는 허겁지겁 녹음기를 다시 뒤져봤다. 그 아래 작은 상자 하나가 있었다. 테이프엔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95.08 14. 내 나이 3살. 엄마 말이 사실이라면 그날이 바로 내가 맡겨진 날이었다. 테이프를 손에 든 순간 손끝이 떨렸다. 듣고 싶은 마음과 듣고 싶지 않은 마음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내 진짜 엄마가 날 왜 버렸는지 알게 되면 어떡하지? 밖에선 매미 소리가 요란했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테이프를 꼭 쥐고 앉아 있었다. 세상이 조용해졌을 때 내 마음속에서 울리던 목소리 하나. 들어야 해. 엄마의 진짜 마음을. 나는 조심스럽게 2번째 테이프를 꺼내 녹음기에 넣었다.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이걸 듣는 당신 지연이가 잘 있나요? 그 아이가 울진 않았나요? 그 목소리는 내가 처음 듣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엔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딘가 그리움이 배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이 내 친엄마인가요? 지연이가 잘 있나요? 그 아이는 웃고 있나요? 나는 매일 밤 그 아이 얼굴을 떠올립니다. 테이프 속 여자의 목소리는 담담하면서도 절절했다. 말끝이 자꾸 떨리고 숨을 참는 듯한 울컥임이 섞여 있었다.
이 사람 정말 내 친엄마일까? 나는 무릎 위에 테이프를 올려놓고 숨을 죽인 채 그 목소리를 들었다. 나는 잘못한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죠. 그치만 지연이는 절대 그런 벌을 받아선 안 돼요. 그래서 당신에게 부탁드린 겁니다. 당신이라는 말. 그제야 나는 알았다. 이 녹음은 그 여자가 내 엄마에게 남긴 말이었다. 이건 엄마와 엄마 사이의 대화였던 거다. 지연이는 너무 착한 아이예요. 잠도 혼자서 자고 밥도 혼자 먹으려 애쓰는 아이예요. 그게 얼마나 마음 아픈지 아세요? 3살이 그런 걸 배워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 순간 내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 아이는 내 죄를 대신 안고 태어난 아이예요. 그 애 앞에서 나는 한 번도 떳떳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떠났습니다. 무슨 죄? 왜 죄인이었다고 하는 거야? 나는 더 듣고 싶으면서도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당신이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그건 내가 이미 돌아오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부탁드릴게요. 그 아이를 당신 딸처럼 아니,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키워주세요. 그 아이가 절 몰라도 괜찮아요. 미워해도 괜찮아요. 그저 그 아이가 누구보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음은 그 말로 끝났다. 하지만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떨어지고 또 떨어졌다. 왜 그런 선택을 했어요? 왜 엄마란 이름을 스스로 내려놨어요? 밖에선 어김없이 여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나는 그늘진 작은 방 안에서 이름도 모르는 여자의 진심을 가슴으로 듣고 있었다. 잠시 후 방문을 열고 나온 나를 마당에 핀 백합 한 송이가 맞이했다. 그 백합은 엄마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다. 나는 속삭였다. 엄마 왜 그날 그 여자를 받아준 거예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남긴 3번째 테이프가 오래된 장롱 서랍 속에서 내 손에 쥐어졌다. 3번째 테이프엔 익숙한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지연아. 이건 너에게 보내는 마지막 기록일지도 모르겠다. 양엄마, 나를 키워준 그 엄마의 담담한 말투. 하지만 그 말투 속에 평생 꺼내지 못했던 진심이 묻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사실 그 여자를 쫓아냈어야 했단다. 세상에 처음 보는 여자가 아이 하나를 안고 와서 울면서 맡기겠다고 하는데 그 엄마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숨을 삼킨 후 다시 이어갔다. 근데 널 본 순간 넌 날 보고 웃었단다. 그 조그만 아이가 나를 안아서 고개를 묻더라. 그때 그냥 심장이 멈춰버릴 것 같았어. 그 여자는 몇 번이고 미안하다고 했지. 자기는 죄를 지었고 그 죄값을 다 받아야 한다고. 너라도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나는 손끝이 저릿해지는 걸 느꼈다. 나는 그 여자를 이해하지 못했어. 처음엔 분노만 가득했지. 하지만 그 여자가 떠나고 너와 처음 밤을 보낸 그날. 작은 내 손이 내 손을 잡고 엄마라고 부르던 그 순간. 나는 알았단다. 너는 내 딸이라는 걸. 내 눈에서 또 한 번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다. 이게 얼마나 무겁고 슬픈 선택이었을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지연아. 넌 아무것도 모른 채 자랐지. 난 그게 너에겐 좋은 일이라 믿었어. 근데 지금 너한테 이걸 남기는 건 내가 언젠가 내게 솔직해져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 여자는 나쁜 사람 아니었어. 다만 너무 아팠고 너무 무서웠을 뿐. 그 아이 하나라도 제대로 살게 하려고 너를 나에게 맡긴 거야. 그래서 난 널 지키기로 했단다. 테이프는 여기서 끊겼다. 나는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다. 두 여자가 서로를 믿은 날.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나. 엄마 둘. 한 사람은 나를 낳고 떠났고 한 사람은 나를 안고 남았다. 하지만 그 둘 모두 내가 살아있기를 바란 하나의 진심이었다. 그날 밤 하늘엔 별이 참 많았다. 나는 창가에 앉아 어느 별이 누구인지 혼잣말로 이름을 붙여보았다. 저건 생모 그리고 저건 내 엄마. 하지만 내 진짜 질문은 아직 남아있었다. 엄마 그 여자는 왜 나를 떠났던 걸까요? 그렇게 아프게 그렇게 울면서. 그리고 오래된 오디오 옆에 하나 더 남겨진 테이프. 사라진 여자의 마지막 기록이라 적힌 봉투 안에 있었다. 그건 어쩌면 내가 가장 듣기 두려운 이야기였다.
테이프는 눌린 듯한 삐걱 소리로 시작됐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천천히 들려오는 낯설지만 서글픈 목소리. 이제 이걸 남기고 나는 사라질 겁니다. 그 아이 지연이는 잘 자라고 있을까요? 그 목소리는 전에 들은 그 여자, 그러니까 내 생모의 두 번째 음성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한층 더 흐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내가 왜 지연이를 맡기고 떠났는지 이제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도망치고 있었어요. 그 아이 아버지로부터, 그 사람의 주먹과 술, 욕설로부터. 지연이가 태어났을 땐 그 사람은 웃었어요. 그런데 딱 한 달이 지나고 지연이가 울 때마다 시끄럽다며 손찌검을 했어요.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어렴풋이 스스로 지어냈던 상상이 진실이 되어 귀로 꽂히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지연이는 내 몸보다 먼저 맞았어요. 아기가 맞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아무 계획도 없이. 하지만 도망치는 엄마는 누구보다 초라하고 무능하더군요. 내 손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도움을 청할 사람도. 딱 한 사람, 당신, 그 사람이 있었죠. 내가 유일하게 사람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 테이프 속 그녀는 한참을 울었다. 나는 애 엄마 자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연이를 당신에게 맡기고 내가 사라지면 그 아이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옳은 선택이었는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지연이가 나를 떠올려줬으면 좋겠네요. 엄마란 이름으로는 못 불려도 좋아요. 그저 그 아이가 누군가에게 아주 깊이 사랑받았었다는 걸 알아주길 바라요. 녹음은 조용히 끝났다. 어떤 엔딩 멘트도 없이. 오직 어머니가 울면서 말한 마지막 한 문장. 지연아, 나는 널 정말 많이 사랑했단다. 나는 오디오 위에 엎드려 끝내 참지 못하고 울었다. 어릴 적 몰랐던 슬픔들이 한꺼번에 내 안에서 무너졌다. 누구보다 나를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나를 위해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을 향한 분노도 원망도 이제는 사라지고 오직 사랑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작은 일기장을 꺼내 거기에 처음으로 이렇게 썼다. 엄마. 그대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았던 거죠. 이야기는 거기서 끝인 줄 알았다.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벅차게 가슴이 메어왔으니까. 하지만 낡은 오디오기 옆 작은 철제 상자 하나가 방 한구석에서 눈에 띄었다. 녹슨 자물쇠엔 JY 내 이름 이니셜이 흐릿하게 새겨져 있었고 덜컥 열린 그 안엔 노란 편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겉면엔 흘려쓴 글씨로 단 3글자. 지연아, 사랑한다. 손이 떨렸다. 편지를 꺼내 펼치기까지 나는 3번쯤 심호흡을 해야 했다. 지연아. 이 편지를 네가 읽는다면 나는 더 이상 내 곁에 없겠지. 미안하단 말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는 걸 알아. 그날 너를 안고 떠나던 길에 나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 작은 손이 내 목을 감고 엄마 가지 말라고 했던 그 목소리. 아직도 내 귓가에 살아있어. 나는 편지 위에 고스란히 눈물을 떨구었다. 손끝이 젖어가는 줄도 몰랐다. 너를 안고 지하철역에서 당신, 그 사람 널 키워준 진짜 엄마를 처음 봤을 때 나는 어떤 신을 만난 것 같았어. 그 사람 눈엔 이미 너를 사랑하는 표정이 있었거든. 그래서 놓았어. 그래서 나도 놓아줬어. 그 아이가 행복해지기를. 지연아. 너는 내 죄가 아니야. 내 전부였고 내 구원이었어. 네가 울 때마다 내 심장은 수백 번쯤 찢어졌고 네가 웃을 때마다 나는 살아있다는 걸 느꼈단다. 기억하지 않아도 좋아. 그리워하지 않아도 돼. 그저 내 안에 내가 작은 사랑으로 남아있다면 그걸로 됐단다. 지연아. 나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어. 끝까지 영원히. 편지를 내려놓았을 때 마당 너머 붉은 석양이 방 안을 천천히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그 빛 속에 앉아 편지를 두 손으로 꼭 감싸 안았다. 그리고 마치 오래전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다시 가슴에 품은 사람처럼 작게 중얼거렸다. 엄마. 저도요. 저도 엄마를 사랑했어요. 그 밤 나는 두 사람을 위한 작은 제단을 만들었다. 이름 없는 꽃 한 송이와 편지 그리고 다 들은 테이프들을 올려두고 기도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데엔 시간이 필요했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엔 단 한 문장,
그 목소리 하나면 충분했다. 며칠을 고민하다 나는 결국 짐을 챙겨 시골집을 나섰다. 편지 뒷면에 적힌 주소 한 줄. 강원도 군읍 양복점 옆 파란 대문집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릴 적 흐릿한 풍경 하나가 바람결에 떠올랐다. 비 오는 날 낯선 여자가 내 손을 잡고 뛰던 그 거리. 빗물 사이로 보이던 파란 대문. 그리고 엄마가 나를 안고 울던 그 자리 버스를 3번 갈아타고 작은 마을에 도착한 날. 하필이면 그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 동네에 파란 대문 있는 집 아세요? 동네 어르신 한 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 거기? 그 집 전에 젊은 여자가 혼자 살았었지. 조용했어. 근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더라고. 네? 암인가 뭐 그런 거였대. 말도 없이 떠났지. 근데 그 집 지금은 관리하는 사람 있어. 나는 가슴을 부여잡고 골목을 따라 걸었다. 그리고 마침내 파란 대문 앞에 도착했다. 대문은 닫혀 있었지만 한쪽에 작은 나무패가 걸려 있었다. 편지를 남기신 분이시라면 노란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싶었지만 대문 옆 녹슨 우체통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망설이다가 엄마가 남긴 편지 사본을 조심스레 넣었다. 그리고 돌아서려는 그때 혹시 지연 씨? 낯선 중년 남자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 저를 아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다. 기다렸어요. 그분이 지연 씨가 언젠가는 올 거라고 했거든요. 그분 그러니까 제 어머니 말씀이신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분이 떠나기 전에 제게 부탁하셨죠. 혹시라도 이 주소를 보고 누군가 찾아오면 이걸 꼭 전해달라고. 그가 꺼낸 건 작은 진청색 상자 하나. 뭐라 말할 새도 없이 그는 조용히 상자를 내밀었다. 그 안엔 그분이 마지막까지 간직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나는 상자를 품에 안고 천천히 대문 아래 빗물 고인 자국을 바라보았다. 이곳은 분명 그녀가 가장 많이 울었을 곳이었을 테니까. 그날 밤 작은 민박집에 도착해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엔 편지 2통, 흑백 사진 1장, 그리고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 테이프엔 지연이 18번째 생일날이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숨이 막히는 듯한 떨림을 삼키며 그 테이프를 녹음기에 넣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연아, 오늘은 너의 18번째 생일이야. 테이프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또렷하고 따뜻하게 들려왔다. 생일 축하해. 진심으로 누구보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18이라는 나이는 이미 한참 전에 지나왔지만 그녀가 나에게 보내는 축하가 마치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처럼 들려왔다. 지연아, 너는 지금쯤 어떤 사람일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을까? 가끔은 많이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네가 어떤 사람이든 나는 늘 너의 편이야. 그날 밤 이후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 없어. 어떻게 잊겠니? 너는 나의 숨이었고 기억이었고 살고 싶던 이유였는데. 나는 한마디 한마디가 살처럼 마음에 박히는 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어서 천천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아, 사람들이 말하길 엄마는 자격이 있어야 하는 거래. 근데 난 아직도 모르겠어. 엄마라는 건 자격이 아니라 선택이 아닐까. 나는 너를 지키기로 선택했어. 그게 내 전부였고 내 유일한 용기였어. 테이프 속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고 이어지는 건 조용한 피아노 반주였다. 흐릿하게 그녀가 작게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낯익은 멜로디. 어릴 적 내가 자주 흥얼대던 동요였다. 잘 자라줘서 고마워. 멀리서라도 널 지켜볼게. 네가 어딜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인생을 살든 넌 내가 사랑한 아이란 걸 절대 잊지 마. 그녀의 마지막 목소리는 살며시 내 귓가에 남았다. 그리고 언젠가 너도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게 되길. 그게 내가 너에게 남기는 마지막 선물이야. 테이프가 딸깍하고 멈추자 나는 가만히 숨을 들이켰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생일 축하였고 가장 잊을 수 없는 선물이었다. 그날 밤 나는 생일도 아니고 18도 아니었지만 엄마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답장을 써내려갔다. 엄마, 이제야 정말 알 것 같아요. 내가 사랑받았다는 걸.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따뜻했는지를요. 엄마, 그 사랑 이젠 제가 누군가에게 물려줄게요. 그날 이후 나는 내 삶의 방향을 조금 바꾸기로 했다. 엄마가 남긴 사랑을 내 안에만 묻어두기엔 너무 따뜻했고 너무도 컸으니까. 어느 날 동네 작은 복지관에서 봉사활동 안내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위기 가정 아동 멘토 모집 혹시 저도 해도 되나요? 처음 문의했을 때 나는 내내 떨고 있었다. 그런데 담당자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물론이죠. 누구보다 잘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만난 아이. 10살 서진이라는 아이는 처음엔 말이 없었다. 늘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곤 했다. 그래서 나는 섣불리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매주 같은 시간에 찾아가 같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말도 많지 않았고 간식만 조용히 건넸다. 몇 주쯤 지났을까? 그날도 조용히 앉아있던 내게 서진이가 문득 물었다. 이모는 진짜 엄마 있어요? 그 순간 내 심장이 턱 하고 멈추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런데 난 2명 있어. 2명? 한 사람은 날 낳아준 엄마고 한 사람은 날 키워준 엄마야. 서진이는 한참 동안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입술을 꾹 깨물고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왔다. 그날 그 아이는 처음으로 내 손을 꼭 잡아줬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적었다. 나는 누군가에게 다시 엄마가 되어가는 중이다. 이제는 안다. 엄마란 말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완성되는 거라는 걸. 나는 어릴 적 나처럼 외롭고 조용한 아이에게 작은 품 하나를 내주고 있다. 어쩌면 그게 엄마가 내게 남긴 마지막 숙제였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느 날 서진이가 내게 편지를 건넸다. 이모, 나도 진짜 엄마가 있었대요. 근데 떠났대요. 이모랑 있으면 그 엄마 냄새가 나요. 그래서 좋아요. 이모는 내 진짜 가족이에요. 나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아무 말 없이 서진이를 안아주었다. 이제야 깨달았다. 사랑은 잊히지 않는다. 그건 이렇게 또 다른 사랑으로 이어진다. 시간은 조용히 흘렀다. 서진이와 함께한 날들이 쌓이면서 내 마음속 깊은 틈들도 천천히 메워지고 있었다. 아이를 안아줄 때 내 손길이 예전보다 더 부드러워졌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서진아. 응? 우리 같이 사진 찍을까? 서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환하게 웃었다. 사진관 배경엔 흰 벽 앞에 작은 의자 2개. 그곳에 나란히 앉은 우리는 정면을 바라봤다. 찰칵. 그 한 장의 사진은 내 인생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의 보호자라는 증거였다. 사진 뒷면엔 서진과 지연, 엄마와 딸처럼. 그 한 줄을 쓰는데 손이 덜덜 떨렸다. 그래도 나는 썼다. 왜냐면 이건 내가 내게 주는 처음이자 마지막 허락이었으니까. 그날 밤 서랍 속에서 다시 꺼낸 오래된 테이프들과 편지들. 나는 모두 천천히 흰 천에 곱게 싸서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그 위에 서진이에게서 받은 편지를 올려놓았다. 엄마 냄새가 나요. 이 문장은 나의 모든 상처를 따뜻하게 봉합해주는 작은 기적이었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딸이자 누군가의 엄마였다. 과거의 아픔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날 지배하지도 않았다. 그건 살아남은 사람들의 몫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다시 엄마에게 한 줄의 편지를 남겼다. 엄마, 당신이 내게 남겨준 사랑은 지금 또 다른 아이의 웃음이 되어 피어나고 있어요. 그게 당신의 목소리가 남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이야기는 끝났지만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그건 또 다른 시작이니까.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마음 한켠에 오래도록 울리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사랑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 한 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